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3월 27일 금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누군가가 꽃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당신만의 정원을 만들고 당신만의 영혼을 가꾸세요. 항상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리는 게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무언가를 갖다가 이렇게 부탁을 갖다가 할까 말까 많이 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행동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 스마일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3월 25일 날 아파트 청약 분위기와 2026년 분양 예정지 원룡 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의 오프라인 세미나 강연을 2시간 듣고 제가 어제 멤버십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이제 멤버십 영상을 갖다가 구독을 갖다가 하지 않고 저에게 시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때문에 미리 이제 일부 공개로 이제 제가 영상을 갖다 먼저 녹화를 하는데, 이제 일요일 날 오전 시간에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3기 신도시라든지 뭐 창릉 포함해가지고 아파트 분양이 상당히 고민이신 분들은 원룡쌤을 찾아가시면 더 좋겠지만,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셔가지고 또 감사 스마일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상담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택 보유세 비교를 아포유님께서 해주셨는데 10년 전에 6억으로 세 채를 매수해가지고 지금 총 자산이 54억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서울과 도쿄와 뉴욕을 비교를 했는데 대한민국 서울이 가장 보유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번 만큼 보유세를 많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선진국들보다 정말 월등하게도 지금 많은 보유세를 내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라든지 여러 지금 채널을 통해서 집값 안정을 갖다 깨야겠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서울, 특히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마용성은 조금 주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분위기는 또 달라지고 있다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감사 스마일과 꾸준하게 가져가실 것을 조언드리면서, 오늘 감사 스마일이 창릉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 분양을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께 본론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인테리어 지금 현 상황이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습니다. 뭐 실리콘 마대, 폼 본드, 단열재 수급도 어렵고요. 웃돈 거래로 지금 재고를 확보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이 4월 안에 전쟁이 종료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4월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사를 해서 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정을 좀 앞당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찐팬 멤버십 영상에다가 이야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지금 3기 신도시의 예상 분양가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남 교산부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과천까지 지금 예상 분양가가 쭉 나와 있는데, 보시면 고양 창릉 지금 예상 분양가 9억으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는 하남 교산하고 과천만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보면서 문득 84타입이 그렇게 하남 교산 포함해가지고 3기 신도시에 그렇게 84타입이 많이 공급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고양 창릉이 예상 분양가가 지금 9억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원룡쌤은 이게 지금 민간 분양가로 지금 생각을 갖다가 하셨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 분양가는 지금 가격보다 더 비쌀 거고요. 이 분양가는 아마 공공 분양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직 뭐 창릉의 S1 분양가가 아직 공개되진 않았는데, 저는 최소한 창릉 S1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사전 청약 분양가보다 최소 10%에서 20%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7억 후반, 그러니까 8억에서 뭐 7억 중반에서 8억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미국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또 더 높아질지 아니면 공공분양 특성상 그대로 작년 창릉 천마을처럼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지금의 분양가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높아지면 높아졌지. 그게 팩트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릉에 있는 이 지도를 보면서 문득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올해 지금 창릉에 민간 분양을 갖다 한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 유튜버들도 있는데 잘못됐습니다. 올해 민간 분양은 지금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M1 블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M1하고 뭐 S7하고 S19 블럭이 이제 민간에 이제 매각이 그러니까 S7 블럭하고 뭐 C1 부지가 S19 블럭인데 이 두 개 부지가 지금 민간에 팔렸다고 하면 빨라야 내년에 지금 민간 분양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다 공공 분양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S1이 민간 참여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미건설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많은 분들이 민간 분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S1은 아시겠지만 공공 분양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S1 포함해가지고 S2, S3, S4가 이제 올 상반기에 창릉 신도시에 공공 분양을 할 예정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면 S1하고 S4 블럭은 사전 청약을 이미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S1하고 S4 블럭 본 청약을 갖다가 올해 하는 겁니다. 그리고 S1하고 S4 블럭은 온전한 내 거, 즉 다시 말해서 선택형과 나눔형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에 청약 경쟁률은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창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창릉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편, 즉 다시 말해서 원흥 도래울 마을과 행신 쪽에 있는 필지가 먼저 분양을 하고 만약에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에 이제 창릉역 아래쪽에 있는 화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용두동 쪽은 이제 가장 늦게 아마 분양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또 제가 결정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소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S1 블럭과 S4 블럭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은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그리고 분양가가 비싸더라도 꼭 본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창릉 신도시를 갖다 준비하시는 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특별 공급을 갖다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별 공급을 갖다가 진짜 지금부터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확실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본인이 완벽하게 이런 것들이 숙지된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지만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보일 수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창릉 신도시 천마을 S5 74 당첨됐는데 주변에서 다 말린다. 그런데 제가 창릉은 무조건 계약해야 된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초만 해도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LH에서 저에게 이제 창릉 신도시 천마을 S5하고 S6 블록 A4 신혼희망타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달라고 제안이 들어와서 제가 직접 그때 당시에는 이제 GTX A 킨텍스역 쪽으로 해가지고 킨텍스 전시관에다가 S6 블록이라든지 A4라든지 그 다음에 S5 블록 3개 블록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제 이런 모델하우스를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S6 블럭의 59A 타입이라든지 또 S1하고 S4 블럭에 이제 호갱론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S1을 갖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59A 타입이라든지 59B 타입의 이런 평면도를 갖다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창릉 신도시 앞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또 평면은 좀 거의 비슷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창릉 S1을 갖다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기존 예상보다 아마 엄청나게 경쟁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의 84 기준으로 이제 국민 평형 기준으로 이제 20억이고요. 조금 이제 입지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17억, 18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5평을 예를 들게 되면 최소 아무리 싸게 분양을 해도 10억에서 12억 사이에 지금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청약 분양가는 여기가 알고 계시겠지만 뭐 지금 4억대, 5억대 정도로 지금 분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4평이 지금 뭐 4억 8천, 그 다음에 25평이 지금 5억 5천에 지금 분양을 했고, 지금 S1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가격이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분양 가격을 갖다 보고 진짜 6억이 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분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강하게 먼저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일경제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고 이제 좋은 건가요? 라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공분양이 온전한 내게 거의 없어질 것이다. 이 온전한 내 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LH랑 나누는 것도 아니고 살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의 이제 창릉 천마를 예를 들게 되면 A4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LH랑 나눕니다. 그러나 S5하고 S6 블럭은 온전한 내 거다 보니까 내가 보유기간만 충족하거나 아니면 비과세 조건만 맞추게 되면, 전매제만 풀리게 되면 언제든지 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에 있는 뭐 선택형과 나누명, 그 다음에 토지 임대부 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신문 기사의 이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 스마일이 지금의 S1 블럭과 S4 블럭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진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통장들은 진짜 청약 통장들은 엄청나게 몰릴 것이다 는 말씀을 제가 먼저 결론으로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각자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든지 뭐 이 공유 주택이라든지 지분 적립형 주택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비교를 해드리면 토지 임대부는 건물값만, 그 다음에 이 공유형은 시세 70% 이하, 그 다음에 지분 적립형은 최초 25%로 해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분양을 받으면 되는데, 특징은 이제 건물값만 납부하는 게 토지 임대부고요. 그 다음에 처분 수익을 공유하는 게 이 공유형, 나누명, 그 다음에 지분 적립형은 지금 새롭게 지금 또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잔기 분할로 납부를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임대료는 토지 임대부는 임대료를 납부하고요. 이 공유형은 임대료는 없습니다. 지분 적립형은 미보유 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납부하는데 이것도 시세의 80% 이하로 납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중요한데 실거주 의무가 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의 창릉 S1, S2, S3, S4를 비교를 했을 때 S2하고 S3는 아마 이 공유형으로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입주하고 난 다음에 5년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S1하고 S4나 S5, S6 블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온전한 내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시세 차익이라든지 또 앞으로 GTX-A 창릉역이라든지 고양 은평선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여기는 2030년 넘어가게 되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가보다 한 2배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창릉 S1과 S4 블록을 호객 논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주간 방문자, 뭐 월간 방문자 뭐 1등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감사스마일 최근에 확인해 봤더니 5단지, 6단지, 7단지 아파트 가격이 진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지금 7단지도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7억 6천이 아니라 8억에도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흥동의 시트는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9억 초반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물건들은 9억 후반, 10억 초반에도 지금 매물이 지금 나와 있고, 원흥 호반별이 되면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거래가 지금 또 많이 됐었고 가격도 높아지고 있고, 덩달아서 지금 2단지, 3단지, 4단지도 지금 분위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만약에 내가 창릉 S1하고 S4 블럭을 어찌됐든 간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내용을 갖다 숙지한 상태에서 진짜로 원룡쌤이라든지 아니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당첨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청약에 도전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릉 S4만 놓고 S1은 청약을 안 할 거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S1이 생각보다 동배치라든지 평면이라든지 또 민간 참여라다 우미건설의 그런 콘소시엄 때문에 우미건설 린이라는 그 브랜드를 갖다가 달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분양가도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을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각자가 또 판단해야겠지만 원흥역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지금 준비 중인데 혹시라도 이제 모델하우스가 나오게 되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고양 휴메디 병원 바로 옆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델하우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청약을 갖다가 하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온전한 내 걸 갖다가 지금 갖고 싶어 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예 3기 신도시를 임대를 갖다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토지 임대부라든지 이 공유형이라든지 지분 적립형으로 해서 분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LH개혁위원회 그런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아마 4월 달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LH개혁위원회의 발표를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6월 3일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일단 먼저 발표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6월 초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종잣돈이 있거나 그리고 이제 내가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를 갖다 기다려가지고 당첨이 된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또 청약 통장 금액이 2,500만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3천만원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 3천만원도 안심하지 못할 그럴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부디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3기 신도시 주변에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렸던 고향 창릉을 갖다 본다고 하면 창릉전별대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저는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이런 정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온전한 내 거를 갖다 소유하고 싶지 토지 임대부라든지 이 공유형 지분 적립형을 갖다가 주택을 갖다가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주택을 갖다가 소유해야 되실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뭐 초년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아파트 이런 주택을 갖다가 선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주택을 갖다가 분양을 받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만약에 내가 이런 주택을 갖다 분양을 받았을 때는 앞서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받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이왕이면 나눔형이라든지 이 공유형이라든지 지분 적립형이라든지 토지 임대부보다는 온전한 공공분양을 받아야 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 드리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3기 신도시의 온전한 분양은 정말 적어질 거라는 말씀 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민간 분양을 갖다가 그러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민간 분양은 빨라야 내년에 1개 내지는 2개 나올 수도 있고 이 민간 분양은 아마 2030년이 넘어서 아마 민간 분양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참고하시고 감사스마일이 작년에 창릉 천마을 꼭 포기하지 말고 분양을 받아라. 예를 들어서 지금 본청약 분양가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7억 8천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받아야 된다고 했던 이 이야기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맞았다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가 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동산의 현장에 오래 있었고 또 남들보다 3기 신도시의 그런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각자가 잘 생각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값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 반값 아파트를 갖다가 또 분양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면서 첫 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저는 첫 집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부동산을 갖다가 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과 그 다음에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 30대까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내 집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 지금의 2030 세대들이 나쁘다 아니면 지금 2030 세대들이 내 집 마련에 서두르고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창릉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를 갖다가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당첨권에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시고 만약에 당첨권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는 3기 신도시 주변이라든지 서울 못 가신다고 하면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때라는 말씀 드리면서 반값 아파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